1억의 투자로 10억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양평동 456가 지역의 임장 영상은 재밌게 보셨나요? 날씨가 더워서 촬영하는데 애를 좀 먹었는데요. 이번에는 임장 영상에 이어 양평동 456가의 지역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아직 양평동 임장 영상을 보지 못하신 분들은 우측 상단의 카드나 더보기란을 통해서 보고 오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양평동 456가는 영등포구 북서쪽 끝자락에 위치하며 서쪽에 안양천을 경계로 양천구와 맞닿아 있고 위로는 한강이 흐르는 수세권입니다. 때문에 자연 환경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인데요. 최근 연임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책 중에는 한강 르네상스 시즌2인 지천 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지천 르네상스는 서울의 4대 지천인 안양천, 중랑천, 홍제천, 탄천 주변을 발전시키는 정책으로 안양천에 인접한 양평동은 이 정책에 수혜를 받는 대표적인 지역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양평동의 입지와 교통 또한 굉장히 좋은데요. 서울의 3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구에 속해 있고 올림픽대로와 서부간선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내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또한 가까운 지하철역으로는 9호선 선유도역이 있는데요. 9호선은 여의도, 강남권, 목동, 마곡지구, 김포공항 등 서울 한강 이남의 핵심 지역을 모두 관통하는 황금 노선입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안을 통해서 서울 전역에 일률적 정량적으로 적용됐던 35층 규제안을 폐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양평동 456가는 한강변 바로 옆에 붙어있는 만큼 해당 규제 폐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선유도역을 기준으로 위쪽 지역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한강조망권이라는 프리미엄이 추가되어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양평동 456가를 보다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평동 456가 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선유도역을 중심으로 한 중공업 지역과 한강변의 2종 일반 주거지역 개발 방향성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중공업 지역의 경우 개별 부지별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만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여러 부지를 묶어서 통합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여 양평동 각각의 개발 계획과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양평동 4가에서 주목할 지역은 선유도역 남쪽 지역입니다. 최근에 롯데가 양평동 4가에 위치한 롯데제과 영등포 공장을 뉴욕에 위치한 첼시마켓과 같은 쇼핑몰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아무래도 롯데가 여의도, 더현대서울의 성공에 자극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장 부지가 한국판 첼시마켓으로 변모한다면 국내외 많은 관광객과 서울 시민들이 즐겨 찾는 서울의 랜드마크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양평동 5가로 넘어가면 아주 핫한 지역이 있습니다. 약 25,000제곱미터의 굉장히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롯데 칠성 음료부지인데요. 한강변과 맞닿아 향후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몇 년 전 지구 단위 계획으로 포함되어 특별 계획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롯데가 지금까지 창고와 정비소 등으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롯데가 이 부지에 약 1,400세대의 원룸으로 이루어진 청년 임대주택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바로 앞에 한신아파트 입주민들과 양평동 주민들이 대기업만을 위한 임대료 장사를 반대한다라는 이유로 롯데의 임대주택 사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래쪽에 양평 한신아파트가 세대수가 한 1215세대 정도 되는데 아무리 원룸이라고 해도 무려 1,400세대의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서게 되면 과도한 용적률로 인해 한신아파트의 조망권이 침해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양평동 6가로 가보겠습니다. 양평동 6가 쪽에는 국토부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을 이번에 신청한 구역이 있습니다. 신청 구역은 빨간색으로 표시된 구역이며 총 면적은 약 16,000제곱미터 정도인데요. 현재 토지 등의 소유자는 대략 120명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이곳의 지적 편집도를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이면서 한강변에 접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지난번에 분석한 당산동 6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와 매우 유사하죠. 그래서 양평동 6가의 사업성을 당산동 6가와 단순 비교해보면 우선 당산동 후보지의 경우 31,000제곱미터의 소유주가 약 280명 정도고 양평동 6가의 경우 16,000제곱미터 정도의 소유주가 약 120명이니까 사업성 측면에서는 양평동 6가 사업지가 더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면적과 소유주 수만으로 사업성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수치만을 따지면
따지면 이렇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재개발 가능성을 따져볼게요. 개인적으로 재개발은 속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에 노후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부동산 플래닝 서비스를 통해서 양평동 유가의 노후도를 보면 얼핏 봐도 굉장히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평동 유가의 재개발은 당산동 유가 사례와 같이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당산동 유가의 신속통합계획 재개발 영상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우측 상단이나 더보기란에 링크를 걸어둘 테니 꼭 보고 오세요. 현재 양평동 유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란 사업성 부족으로 정체된 구역 또는 정비구역 지정을 준비 중인 신규 구역에 대해서 LH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참여하여 사업지에 인센티브를 주고 분양 물량의 일정 비율을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의 사업을 말하는데요. 공공재개발 방식에서 제공하는 혜택의 종류에는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인허가 시간 단축, 사업비 지원, 분양가 상한제 제외 등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공공재개발로 진행을 해도 레미안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와 같은 1군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재개발을 쉽게 말해서 아파트를 높게 지을 수 있게 해주고 비싸게 분양할 수 있게 해주고 빠르게 지을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공공재개발 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주택공급 활성화지구로 지정되어 위와 같은 혜택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나머지 물량의 50%를 공공으로 임대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평동 유가의 경우 면적 대비 소유주의 수가 적기 때문에 일반 분양 50%를 임대 물량으로 배정해도 사업성은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재개발에 공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현금 청산이라는 부분을 많이 걱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이 공공재개발은 공모 이후에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신통기업과 같은 민간 재개발과 동일하게 현금 청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현금 청산에 대한 이슈는 3080 도심 공공복합사업과 같은 공공주도 재개발의 경우인데 사실 이 방식도 현금 청산에 관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아서 추후 관련 규정이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2차 공공재개발 공모의 경우 권리 산정일이 2021년 12월 30일로 고시가 될 예정이어서 2021년 12월 30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건물은 현금 청산 대상이 되니 준공일을 잘 확인하는 것이 좋겠죠. 더불어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해당 구역은 즉시 건축 허가 제한이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건축 허가 제한이 되면은 신축 건물을 짓지 못하게 되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경우 갭 투자를 하지 못하고 실거주를 해야 하는 등 여러 가지 규제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으니까 공공재개발 사업지에 투자를 하신다면 이 부분을 미리 인지를 꼭 해야 합니다. 서울시가 2021년 5월에 발표한 재개발 규제 완화에 따라 재개발 추진에 발목을 잡던 주거정비질서제가 폐지되고 2종 주거지역의 7층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내 많은 지역들의 재개발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와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과거 서울의 비정상적이었던 공급을 정상화한다고 하니 재개발 투자는 정말 많은 기회를 여러분에게 가져다 줄 것입니다. 두지스프리 채널에서도 꾸준히 재개발 컨텐츠를 업로드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이번 영상에서는 양평동 456가 지역 분석과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